혹시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우리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나는 이제 끝인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하지만 절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모든 걱정을 단번에 날려줄 겁니다. 췌장 기능을 되살려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적 같은 한 잔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효과를 본 이 놀라운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 내 몸의 당 조절 스위치, 췌장을 망치는 의외의 범인들. 내 몸의 당 조절 스위치, 바로 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하면 혈당과 인슐린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마치 우리 몸의 당 조절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이 총사령관이 제대로 일해야 혈당이라는 군대가 통제되고 우리 몸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췌장 안에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특별한 부대가 있는데 이 섬에 있는 베타 세포가 바로 혈당을 낮추는 핵심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멈추거나 생산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당뇨병이라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췌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예민한 장기라는 겁니다. 마치 유리처럼 깨지기 쉽다고 해서 유리장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췌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당 조절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서 당뇨병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췌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췌장을 망치는 의외의 범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설탕이나 기름진 음식만을 떠올리지만 진정한 범인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췌장과 무슨 관계냐고요?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췌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도 세포가 그 인슐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혈당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메시지를 열심히 보내도 세포라는 수신자가 이를 무시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췌장은 이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무리하게 짜내야 하고 결국 베타 세포는 과로로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70대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단 음식을 즐겨 드시는 편이 아니었지만 극심한 가정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혈당 수치가 치솟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죠.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왜? 라며 억울해 하셨지만 진짜 범인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45%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췌장에게 파업을 선언하게 만드는 강력한 독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는 등 당 조절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그런데 밤잠을 설쳐 잠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분비를 다시 촉진하고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마치 췌장이 밤새도록 야근을 해 지쳐버린 것처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혈당이 치솟게 되는 것이죠. 60대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일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강철 체력이다라고 자부하셨죠.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할아버지의 췌장을 서서히 갉아먹었고 결국 당뇨병 합병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룻밤 4시간만 수면을 취해도 인슐린 민감도가 20% 이상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췌장에게 주는 최고의 휴가인 셈입니다. 세 번째 범위는 과도한 설탕 섭취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 외에도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믹스커피, 시판되는 다양한 빵과 과자, 심지어는 건강 주스라고 불리는 과일 주스에도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액상과당의 형태는 췌장에 가장 치명적인데 이는 소화 과정 없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췌장에 긴급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만듭니다. 췌장은 이 갑작스러운 혈당 폭탄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베타세포는 고갈되어 버립니다. 마치 힘든 일을 계속시켜 결국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과 같죠. 설탕은 단순히 단맛을 넘어 우리 췌장의 수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췌장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도한 설탕 섭취와 같은 의외의 범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췌장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고 당뇨병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췌장의 기능을 되살릴 기적의 비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췌장의 독소를 싹 비우는 기적의 한 잔의 정체. 자, 췌장을 망치는 범인들을 알았으니 이제 그 독소를 싹 비워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의 한 잔이라고 하면 비싼 약초나 특별한 음료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정답은 의외로 우리 주방에,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찬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가 췌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계피는 그저 수정과에나 넣는 향신료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계피는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의 기능을 돕는 가장 강력한 췌장 조력자입니다.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라는 핵심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마치 인슐린을 도와 혈당을 조절하는 보조선수와도 같죠. 인슐린의 힘이 약해진 췌장을 대신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와도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이 닫힌 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 계피는 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와 같습니다. 계피를 섭취하면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로에 시달리던 췌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 농무부유 SDA의 연구를 비롯해 여러 임상 실험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계피가 공복, 혈당 수치를 평균 1.5mg/dl 이상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당뇨병 전 단계나 초기 당뇨 환자들에게는 혁신적인 희망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70대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인해 식단 조절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인생에 낙이 없다며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우연히 계피의 효능을 알게 된 후 매일 아침 따뜻한 계피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병원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그저 향긋한 차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내 인생이 달라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은 몸을 데워 혈류 속도를 높이고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끈적한 혈액을 맑게 하는 혈관 청소부와도 같죠.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바로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 이러한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계피는 췌장 보호막이자 혈관 지킴이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한 잔이 우리의 췌장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췌장 구조대 계피, 안전하게 마시는 황금 비율과 타이밍. 계피가 췌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기적의 한 잔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효과가 좋다고 무조건 많이 마시거나 아무 때나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친다면 계피의 부작용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계피는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계피를 골라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계피는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바로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계피의 대부분은 카시아 계피인데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쿠마린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위험 성분입니다. 당뇨로 인해 이미 간 기능에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아 진짜 계피라고 불리며 건강 목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계피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실론 계피인지 확인하는 것이 췌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황금 비율은 바로 실론 계피 가루 4분의 1, 티스푼 약 1g에 따뜻한 물 200ml입니다. 이 황금 비율은 계피에 좋은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는 충분히 흡수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계피 스틱을 사용하신다면 1에서 2cm 정도의 작은 조각을 끓여서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 황금 비율을 지켜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전과 점심 식사 전입니다. 아침 식사 전 공복.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한 잔 마시면 밤사이 지쳐있던 췌장과 위장이 깨어나 활력을 되찾습니다. 특히 간에서 분비되는 혈당을 잡는 데 도움이 되어 하루 종일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을 다져줍니다. 점심 식사 전 30분. 식사 전에 마시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식사 전에 혈당 방어막을 치는 것과 같죠. 70대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따뜻한 계피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설마 이게 효과가 있겠어? 하며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병원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평생 약으로만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너무 기쁩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열이 많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피의 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꿀을 살짝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계피와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하지만 꿀의 양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계피차를 드시면서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기적의 한 잔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실론 계피를 황금 비율로 식사 전에 마시는 이 지혜로운 습관이 췌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비법이 될 것입니다. 4. 기적의 한 잔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췌장 리모델링 비법. 기적의 한 잔 계피차가 췌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이제 그 효과를 200% 끌어올려줄 식단과 운동의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고 힘들고 거창한 운동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명품 시계와 같습니다. 단순히 약이나 특별한 음식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건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계피차가 특공대라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비법들은 췌장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설계도입니다. 첫 번째 비법, 췌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씹는 습관. 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상황, 즉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충 씹고 넘기면 위장에서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영양소가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췌장은 인슐린을 급하게 대량 분비해야만 합니다. 마치 마감 기한에 쫓기는 직장인처럼요. 30번 씹기를 목표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 췌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70대 이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식사를 5분 만에 끝내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당뇨병 진단 후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니 식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리는 것, 이것이 췌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입안의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있어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 주는데 오래 씹을수록 췌장이 해야 할 일을 미리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혈당 상승을 막는 음식 궁합 마스터하기.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을 추천합니다. 1. 식이섬유 먼저. 식사 시작과 함께 샐러드, 나물 혹은 생채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먹습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음식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2. 단백질 육류, 두부, 생선. 다음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계란 한 알에 채소 샐러드, 두부와 콩나물 같은 조합은 췌장이 좋아하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3. 탄수화물밥은 가장 마지막에, 소량만 가장 마지막에 먹는 탄수화물은 이미 식이섬유와 단백질로 인해 위장에 방어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정제된 흰 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제 탄수화물인 쌀밥, 빵과 단 음료의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췌장을 가장 망가뜨리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식사 후 바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먹는 습관 역시 췌장에게는 이중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비법, 췌장의 운동 능력을 키워주는 간단한 유산소 운동.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창한 운동을 생각하시죠. 하지만 췌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간단한 운동이 핵심입니다. 특히 식후 30분의 걷기는 췌장 건강에 금보다 더 귀한 비법입니다. 식후 걷기의 마법. 식사 후 30분 이내에 15에서 20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는 운동을 통해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하면서
혈액 속의 당을 빠르게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하는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제2의 췌장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 민감도 향상. 운동은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걷기만 해도 인슐린이 힘을 얻어 제 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굳게 닫혔던 세포의 문이 운동을 통해 부드럽게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거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비법 췌장 청소부 물 마시는 습관의 재정비. 물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췌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들이켜는데 이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쪼개 마시는 습관.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식사 2시간 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등 하루 종일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 8잔 목표. 하루에 최소 8잔,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목표로 하세요. 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액 속 노폐물을 희석시켜 췌장이 깨끗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70대 최할머니는 늘 물 대신 믹스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계피차와 함께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신 후 만성 변비와 함께 혈당 수치까지 개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법 췌장의 휴식 시간 확보,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췌장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유리, 장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췌장을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10분 명상 습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고 명상하거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췌장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7시간 수면. 췌장의 회복을 위해 매일 밤 최소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여 몸을 이완시키세요. 숙면은 췌장 베타 세포를 쉬게 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 5가지 비법, 즉 천천히 씹기, 음식 궁합 활용, 식후 걷기, 물 자주 마시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기적의 한 장과 결합하여 여러분의 췌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췌장을 살리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췌장을 지키는 3가지 황금률과 인생을 바꾸는 습관.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췌장 건강 비법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췌장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황금률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3가지만큼은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첫 번째 황금률 췌장의 아침을 깨우는 따뜻한 한 잔의 의식.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른 음료 대신 따뜻한 실론 계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황금 비율 4분의 1 티스푼을 지키고 가능하다면 점심 식사 전에도 한 잔 더 마십니다. 이 작은 의식은 밤새 지쳐있던 췌장의 베타 세포를 깨우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패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계피차가 여러분의 췌장에게 주는 가장 따뜻하고 효과적인 선물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 췌장의 과부하를 막는 느림의 미학.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리고 모든 음식을 30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지켜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 봉쇄합니다. 이 느림의 미학은 췌장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과부하와 소진으로부터 췌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 습관을 넘어 췌장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 췌장의 활력을 되찾는 식후 걷기 루틴. 매일 식사 후 30분 이내에 15에서 20분이라도 좋습니다.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속도로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산책을 루틴으로 만드세요. 이 간단한 유산소 운동은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소모하게 하여 췌장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줍니다. 걷기는 인슐린의 능률을 올려주는 최고의 비서이며 여러분의 혈당 수치를 눈에 띄게 안정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췌장을 살리고 당뇨병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지켜내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췌장 건강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당뇨에 좋은 계피차를 마시고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뇨 수치가 높아 합병증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면 주목하세요. 우리는 자연적인 치유,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유를 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당뇨병으로 고통받았지만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한 분의 진솔한 치유 간증이 이어집니다. 그 치유의 현장 속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될 겁니다. 당신이 그 치유의 현장을 찾아간다면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30년 된 당뇨가 치유되었고 할렐루야. 30년 된 난청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님의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간증인데요. 첫 번째 30년 된 당뇨는 작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 자매입니다. 중학교 3학년 자매인데 할아버지가 30년 된 당뇨로 당뇨 수치가 370까지 올라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녀가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는데 그 이후에 170으로 떨어지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정상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분이 익산에 사시는 할아버지신데 익산 치유성회 때 왼쪽 귀에 있었던 난청을 치유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번 치유의 방에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30년 된 양쪽 귀의 난청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당뇨에 그리고 난청까지 한 번에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